천재박 고1 국어 교과서 학습활동 3단원 한글 맞춤법입니다. 1번 한글 맞춤법에 맞게 표기해야 되는 까닭이 무엇인지 말해보자 라고 했는데요. 바로 의사소통의 효율성을 위해서 키워드는 그러니까 얘를 만약에 서술형으로 쓴다면 의사소통의 효율성이죠. 한글 맞춤법이라는 것은 표음주의와 표의주의로 두 개가 같이 병행해서 씁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단어의 음은 환경에 따라서 얘가 발음하는 값이 다르기 때문에 만약에 한글 맞춤법에 따라서 표기하지 않으면 의사소통의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즉 한글 맞춤법을 바르게 써야 되는 이유를 서술하시오 라고 한다면 키워드가 반드시 의사소통의 효율성 이런 단어를 적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학습활동 2번 가볼게요. 만화가 있네요. 만화가 있는데 한글 맞춤법의 기본 원리를 생각해보라고 나와 있네요. 자, 그러면 여기에 보시면 귀여운 아이들이 대화를 하고 있는데 하늘하고 그 다음에 여기 달리다가 있네요. 하늘과 달리다의 공통점은 바로 무엇이냐면 발음과 표기값이 일치한 건데요. 반면에 여기 빛이라는 단어를 봅시다. 여기 빛이 나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또 빛이라고 있고요. 여기 빛은 어떻게 되죠? 네,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적용하여서 빛이 되고요. 그 다음에 빛이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비치가 됩니다. 다. 왜냐면 여기에 있는 다가 바로 음가가 없는 형식 형태소이기 때문에 바로 음운 변동이 적용되지 않고 연음이 되는 거죠. 음끝이라는 것은 그 해당 글자로 결정한 게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음은 환경에 의해서 결정한다 그랬고 얘가 음가가 없다라는 것은 여기에 이응은 초성에 있는 이응은 음가로 치지 않는다. 음운으로 치지 않는다 라고 했어. 그러니까 얘는 음가가 없는 형식 형태소 즉 조사이기 때문에 어떻게 빛이라고 했죠. 참 신기하죠. 아까 1번에 한글 맞춤법을 사용하는 이유는 의사소통의 효율성이라 그랬는데 빛과 빛은 똑같지만 발음이 얘는 디귿받침 얘는 이라는 조사 형식 형태소 조사가 왔을 따름인데 빛이가 됩니다. 참 신기하죠. 만약에 얘로 그대로 표기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원형의 뜻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혼란스럽겠죠. 자, 이런 거는 어떻게 합니까? 얘 실질 형태소를 원형을 밝혀 적었어요. 발음값과 표기값이 다르고요. 얘도 이렇게 발음하지만 빛, 치읓 받침, 즉 표기값과 발음값이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습활동 1번과 2번은 세트로 의사소통의 효율성을 위해서 결과적으로 발음으로 적으면 음은 환경에 따라서 표기값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죠. 정말 혼란스럽죠. 그래서 이렇게 사용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 띄어쓰기 원칙이 이렇게 나왔는데 문장의 각 단어는 단어라고 나왔는데 각 단어는 띄어써야 되고 반면 조사는 반드시 어떻게 된다? 붙여 쓴다. 네, 보통 어절 단위 나는 안 나오네요. 잠시만요. 이런. 가끔 이렇게 말이 안 들어요. 그러다가 작동을 하면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죠. 일요일이라 얘도 일하기 싫은가 봐요. 나는 뭐라고 할까요? 공룡이다. 공룡이다 보세요. 지금 한 어절, 두 어절로 됐죠. 네, 어절은 띄어쓰기 단위입니다. 그런데요, 지금 보면은 여기 는이 있고 이다가 있어요. 얘는 조사고요. 얘도 조사예요. 얘가 조사라는 걸 알 수 있는 방법은요. 얘가 바로 체언이고요. 얘도 체언이에요. 얘는 체언 중에서 명사, 얘는 대명사네요. 그래서 얘는 1학년은 명확히 알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그래도 얘는 보조사고요. 얘는 서술격 조사거든요.
보통 은는만도 하면은 보조사고 조사에 포함되고요. 그 다음에 서술성이 있지만 이다도 서술격 조사예요. 서술격 조사는 공룡이라는 체언 뒤에 붙어서 서술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나는 공룡이다는 단어가 몇 개? 하나, 둘, 셋, 넷. 네 개가 돼요.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 무엇이냐면 단어는 띄었어야 돼. 그런데 는하고 이다는 조사라서 앞말에 뒤에 앞말 즉 체언에 뭐 했다? 붙였었다. 그러면은 단어는 다 띄었어야 되지만 조사는 붙였어야 된다라는 거. 조사는 연달아 올 수도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학습활동 세 번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학습. 자, 볼게요. 얽히고 설키다 라는 단어가 나왔네요. 얽히고 설키다. 얽히고 설키다 라는 말을 어떻게 표기해야 되는가? 결론입니다. 얽히고 설키다. 한번 써볼게요. 저와 같이 써보실까요? 얽히고 설키다. 한 번 더 써볼게요. 이런 거는 생소해서 같이 써야만 발음도 해보세요. 얽히고 그런데 히라고 적어야죠. 얘는 설키다라고 적었어요. 이제 표기값 아셨어요? 머릿속으로 한번 떠올려 볼까요? 리을 기억, 히고, 설키다. 근데 왜 그러냐고요? 왜 이렇게 적는 거냐고요? 생각해 한번 볼게요. 자, 얽히고라는 말이 있는가? 설키다, 리을 히읗. 왜 기억하고 히읗하고 만나면 크가 되죠? 근데 얽히고 설키다가 아니라 얽히고는 되고 설키다는 어떻게 표음주의로 가버렸거든요. 왜 그러냐는 거죠. 자, 볼게요. 얽히다. 얽히고라고 쓴 이유는 바로 얽히다가 있기 때문입니다. 네, 있어. 그러니까 어보에 맞춰서 적어야 되니까 표의주의고요. 형태서의 원형을 밝혀 적었어요. 그런데 설키다, 즉 설히다. 아까 쟤처럼 히다는 있는데 얘는 없어. 얘가 없어. 그래서 소리 나는 대로 적었다라는 거죠. 그렇구나. 그러니까 여기 앞말이 리을 히을 히고 설키다 라고 하는 이유는 리을 기억 히다는 있는데 서에다가 리을 기억 히다는 없어. 인정? 오케이. 여기는 있고 여기는 뒤에 거는 없다는 거죠. 판단하겠죠? 자, 그럼 풀이 과정 한번 볼게요. 왜 이렇게 됐는지. 얽히다는 볼게요. 기본형이 뭐냐면요. 여기도 나와 있어요. 얼다예요. 얼다는 어근이 뭐예요? 어간도 뭐예요? 거기다가 피동접사 히가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냐면은 얽히다의 원형은 뭐다? 이 얼다가 되는 거고 얼다의 어근도 얼다의 어간도 어미는 다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얘가 뭐가 됐냐면은 피동사가 됐는데 즉 파생어가 돼서 피동사가 됐어요. 왜냐면은 히가 뭐냐면은 접사거든요. 피동접사. 얼이 어근이고 그러니까 어근 더하기 접사는 파생어라는 말이죠. 그래서 얘가 피동접사를 들어갔기 때문에 피동사고 파생어가 된 거죠. 파생어는 왜요? 어근 더하기 접사기 때문에. 그래서 얽히다는 원래 리을 히을 히다가 있기 때문에 얘는 어떻게? 어간. 원래 실질 형태소 얽히가 아니에요. 실질 형태소는 어근이기 때문에 실질 형태소 그 다음에 접사 히, 그 다음에 어미가 다였어. 얘 원형을 밝혀줘야 하기 때문에 얘 원형을 파괴하는 건 뭐냐면은 얽히고가 아니겠습니까? 얽히고가 만약에 된다면 이렇게 이 얽히고가 된다면 원래 어근이 접사가 히였는데 얘가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이 실질적 의미와 이 형식적 의미
즉 어근과 접사가 섞여버리게 되는 거죠. 그럼 얘는 표음주의가 되겠네요? 그러지 말자고요. 그러지 말자라는 뜻에서 형태소의 원형을 밝혀 써서 얼, 리을, 히읗, 히, 고가 되는 거고요. 반면에 뒷부분 보면은 설키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왜 설키다라고 되어 있냐면은 설키다라는 단어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원형이 설키다, 리을, 히읗, 키, 고, 리을, 기역, 히, 다라는 말, 즉 근과 접사를 구분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형태소의 본 모양이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음주의로 적었다라는 거 서술형으로 충분히 나올 수도 있고 객관식 선지로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 가도록 할게요. 학습활동 두 번째가 19항하고 20항이 나왔는데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19항하고 20항을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근데 이러한 표준 발음법 같은 경우에는 그 19항 후 20항만 나온 게 아니라 19항 이렇게 1번이라고 하겠습니다. 19항 1번 그냥 1번이고요. 또 안 나와요. 얘가 2번이에요. 부침조항은 2번. 네, 그냥 20항이 있고 부침조항이 있어요. 즉 19항하고 20항 뿐만 아니라 19항의 부침, 20항의 부침조항도 이해를 하고 그에 대한 예시도 접수를 하셔야 되는 거죠. 일단은 19항의 기본 예는 길이, 얼음, 많이, 이 키가 있네요. 그 다음에 부침조항은 마개, 자주, 19항이고요. 그러니까 문제는 예시를 준 다음에 얘가 그냥 19항인지 19항 부침조항인지 얘가 20항인지 20항 부침조항에 해당하는 건지가 나오겠죠. 그러면 얘를 풀려면 여러분들이 19항 부침조항, 20항 부침조항을 완벽하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저랑 같이 가볼까요? 어간이라는 것이 뭐죠? 어간이라는 것은 기본형이 뭘로? 기본형이라는 것은 달리고가 기본형이 달리다죠. 기본형을 어떤 걸 만났을 때 얘를 물결 다로 만들 수 있는 거. 얘가 용언인데요. 이 용언을 활용할 때 변하지 않는 것을 어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달리고라는 것을 만약에 봤어요. 또 안 나와요. 달리고라는 것을 만약에 봤다면 달리고 그러면은 얘를 기본형 얘가 그럼 용언인가를 판단을 해보죠. 그럼 달리다가 되겠죠? 그럼 달리다를 활용 한번 해보시자고요. 달리니까 자, 그럼 어디까지 안 변해요? 여기. 그래서 얘가 바로 어간이고요. 용언에서 어간 뒤에 오는 것을 그냥 어미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어간과 어미의 의미를 알겠죠? 필요한 게 개념이 뭐였어요? 용언, 어간, 어미. 자, 어간에 그래서 이나 미음이 붙어서 외워야 됩니다. 명사가 된 거예요. 그러면은 19항은 어간을 알아야 되고 이나 미음이 붙어서 명사로 돼야 돼요. 얘가 첫 번째고요. 이나 히가 붙어서 부사로 된 것은 그 어간의 원형을 밝혀 적는다. 그러니까 19항은 두 가지가 나온 거야. 19항의 첫 번째는 명사로 된 거고 두 번째는 부사로 된 거죠. 근데 19항에 명사로 된 거나 부사로 된 것은 무조건 원형을 밝혀 적어야 되는데 얘네들의 공통점은 바로 무엇이냐면 원래 어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시가 이렇게 나왔는데 볼게요. 길다, 얼다, 많다, 있다 다 뭐죠? 물결 다로 만들어지는 어간, 어미로 구성된 거죠. 그런데 얘네들 두 개는 길이, 얼음은 명사고요. 많이, 익히는 뭐예요? 네, 부사예요. 얘네들은 앞에 있는 길이 보시면은 길다의 길이 어간이고 얼다의 얼이 어간이네요. 여기서 이라는 접사 붙었고 혹은 미음. 여기는 얼음은 미음, 음이 붙었어요. 해서 길이나 얼음이 명사로 됐으니까 얘는 당연히 어간의 원형을 밝혀 적어야 되고요. 반면 똑같은 19항이지만 많다, 익기의 어간이 익히다의 원형이 원래 익다예요. 여기서 각각 이랑 히가 대응돼서 붙었어요. 그래서 얘는 많이, 익히라는 부사가 됐기 때문에 얘는 원형을
밝혀 적었다라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래서 19항은 지금 보시면 원형을 밝혀 적은 게 있고요. 얘는 원형을 붙이면 여기 붙임조항은 밝혀 적지 않았다 라고 했는데 보시면 어간 똑같네요. 그러니까 19항에 원형은 기본적으로 물결 다에 끝나. 그 중에서 명사로 된 거하고 부사가 된 게 있고 얘는 이나 빼고 다른 접사가 왔어. 그럼 마개하고 자주가 기본적인 사례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마개의 기본형은 맞다. 자주는 잦다예요. 그쵸? 잦자, 빈번하다라는 거. 그런데 막다가 얘는 원형을 밝혀 적지 않으니까 얘는 위에 있는 거는 표의주의였고 얘는 표음주의였는데 왜 그러냐 보니까 이 자식들 왜에 접사가 와야 되는데 얘는 뭐 접사 뭐가 왔겠어요? 표음주의니까 에. 얘는 뭐가 왔어요? 우. 에나 우가 온 거죠. 에나 우는 궁극적으로 뭐죠? 네. 이나 이외의 접사이기 때문에 얘는 그래서 표음주의라 막 에가 결합하면 어떻게? 막 에. 우에 결합하면 자주가 되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1단계 19항인지 19항에 적용되는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위해선 1단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 번째 물결 다로 되는지를 확인해라. 그래서 각각의 이 접사 분들을 확인하고 그렇죠. 흔한 접사, 인싸와 안 흔한 접사, 아싸를 확인해서 인싸 접사로 되면은 네, 표의주의고 아싸 접사로 되면은 뭐다? 네, 표음주의인데 다만 이 인싸 접사 중에서도 뭐로 나눈다? 네, 명사로 된 것과 부사로 된 것이 있다라는 사실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항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사 뒤에 이가 붙어서 네, 아까는 19항에서는 즉 용언이었는데 20항은 명사입니다. 명사 뒤에 붙어서 이가 붙어서 이도 접사겠죠? 붙어서 된 말은 원형을 밝혀 적어. 그럼 얘도 20항 첫 번째도 표의주의라는 거죠. 곳곳 명사죠. 바둑 명사죠. 명사이기 때문에 이라는 접사가 붙었고 반드시 원형을 밝힌 표의주의가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위에 모음으로 시작된 여기 보면은 이 위에 모음으로 시작된 접사가 결합했어. 이 빼고야. 됐죠? 그러니까 어떻게 얘가 원래는 끝이었겠네요. 원래는 박이었겠네요. 근데 음어리 그다음 아지가 결합했기 때문에 얘도 원래 명사인데 그쵸? 그러니까 얘는 아까 얘는 19항은 용언만 해당하는 거고 얘는 명사만 해당하는 거죠. 붙이면 표음, 얘도 표음, 얘는 표의, 얘는 원래 오리지널 표의가 되는 거죠. 근데 음어리나 그 다음에 아지는 이 이외에 아싸 접사기 때문에 당연히 표음주의로 적고 어떻게 된다? 음어리가 아니라 끄트머리, 아지가 아니라 박아지가 되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 다음 가볼게요. 자, 그러면 각각 이 문제가 왜 중요하냐면 네, 그럼 기본적으로 19항인지 20항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어간인지 용언인지 아닌지 명사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일단은 먼저 다듬이가 나왔고 마중, 이파리, 낱낱지가 나왔네요. 낱낱지. 자, 그러면 19항도 표음이 있고 표의가 있고 20항도 표음이 있고 표의가 있었어요. 그럼 첫 번째 19항인지 20항인지 알려면은 물결 다로 끝나면 19항이고 그 다음에 명사면 20항이야. 근데 거기 안에서도 만약에 19항 중에서도 인사접사로 결합하는 것 중에 명사 부사가 있고 인사접사가 아니면 표음이고 20항도 마찬가지였어요. 자, 그러면은 기억 볼게요. 다듬이네요. 결론이 나왔네. 다듬이네. 근데 왜 다듬이냐 다듬이가 아니라 발음이 제가 똑같으니까 왜 1번이 아니고 왜 2번이냐 라고 한다면 이 다듬이의 기본형이 다듬다죠. 다듬다니까 물결 다가 되겠죠. 그럼 잘라봐요. 그럼 어간이 다듬이잖아요. 다듬다. 다듬다인데
접사가 뭐로 결합한 거예요? 지금 이로 결합한 거죠. 이로 결합해서 얘가 명사가 된 거네요. 그러니까 얘는 식구항 중에서도 표의주의 중에서도 명사가 결합한 사례고요. 그 다음 볼게요. 니은 보시면은요. 마중이네요. 마중 보시면은 기본형이 뭐예요? 맞다죠. 맞다. 물결 다로 끈다. 그러니까 기억하고 니은은 무조건 식구항인데 어간이 맛이라고요. 그런데 얘가 접사가 웅이네요. 그러면은 웅은 이도 아니고 희도 아니야. 그렇죠. 웅이라는 것은 아싸 접사, 아는 한 접사인 거죠. 아는 한 접사가 와서 명사가 됐을 때는 그 원형을 밝혀 적지 않은 표의주의가 되는 거니까 얘는 식구항 부침조항이 되겠죠. 이제 당연히 어떻게 4개 선지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접근하면 안 되는데 20항과 20항 부침조항이 있을 텐데 기본형은 당연히 뭐겠어요? 명사겠죠. 여기에 입도 있네요. 근데 입아리는 아니네요. 이발이가 아니고 그 다음에 쟤는 낱낱이네요. 자, 왜 그러는지 한번 볼게요. 20항 같은 경우에 산들바람에 입아리 왜 그랬을까요? 지금 입아리 같은 경우에는 입 더하기 아리겠죠. 얘가 명사고요. 아리가 뭐예요? 접사겠죠. 그런데 아리가 안흔한 접사, 즉 아싸 접사겠죠. 아싸 접사이기 때문에 얘는 뭐 표음주의로 적고 20항 얘가 부침조항이 되겠죠. 됐나요? 그 다음에 좀 잘못 나왔네요. 그 다음에 여기 낱낱이가 있는데 낱낱은 아까 곳곳하고 똑같이 얘는 지금 원형을 바뀌어 적었어요. 그러니까 얘는 부침조항이 아니라 그냥 20항이고 얘가 부침조항이 되겠죠. 그러니까 낱낱이라는 무엇? 명사고요. 여기에 아싸 접사가 아니라 인싸 접사 이가 나왔으니까 얘의 실질 형태소 어근의 원형을 밝혀줘야 되기 때문에 의주의가 되는 겁니다. 네, 그렇고요. 그 다음에 arm은 발음이 되게 힘들죠? arm은 힘이다 라는 단어가 이렇게 문장이 있네요. 그럼 arm은 맞춤법에 맞는 표기일까? 라고 나와 있어요. arm의 기본형이 뭘까요? 네, 알다입니다. 자, 알다니까 물결 다 있네요. 알다, 물결 다, 알다. 그러니까 기본형이 뭔 거예요? 알다, 어간이네요. 그럼 얘를 어간을 잘리면 여기까지 알이 되겠죠? 알인데 지금 음이나 미음이라는 접사가 붙어서 얘가 뭐가 된 거? arm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 형태소의 알 더하기 접사가 미음이 결합한 형태겠죠. 그래서 얘가 19항, 따지고 보면 얘가 19항, 그러니까 19항의 명사가 된 경우겠죠. 그래서 얘는 뭐다? 표의주의. 그 다음에 여기 묶음상품이라고 했는데 여기 묶음상품 보면은 여기에 묶음이 기본형이 뭐예요? 묵다겠죠. 그러니까 얘의 원형 어간도 묵이 되는 거예요. 여기다가 그 접사 음이 결합했으니까 얘도 실질 형태소 어간의 어근과 여기 접사의 인싸 접사이기 때문에 19항 아까 암처럼 똑같이 원형을 밝게 적는 표의주의가 되는 거죠. 네, 힘내세요. 그 다음에 해보도록 합시다. 네, 여기까지만 우리 하면 돼요. 아니군요. 좀 더 있군요. 3번, 4번, 5번까지 하려면 좀 힘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붙이다가 있고 붙이다가 있어요. 발음이 어때요? 얘도 붙이다고 두 번째 있는 녀석도 붙이다예요. 발음은 똑같아요. 얘는 국외음화가 되는 거죠. 근데 표기는 달라요. 붙이다 공이가 있고 붙이다 공이 중에서 얘는 뭐뭇을 뭐뭐에게 뭐뭇을 뭐뭐으로 그 다음에 얘도 뭐뭇을 뭐뭐에 얘는 붙이다는 어떻게? 동사. 똑같이 동사인데 발음은 똑같은데 다르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밑에 거 보시면은요. 여기에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이 각각 어디에 대응하는지 그냥 얘로 이렇게 맞춰서 쓰는 게 아니라
여기 붙였다가 각각의 여기 붙이다 공이 중에서도 여기 두 개 중에서 뭐에 대응하는지를 다 분석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럼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친구에게 편지를 였다가 아니라 붙였다가 맞네요. 그쵸? 붙였다니까 편지를 붙였어. 편지를 붙였다라는 것은 뭐뭐를 지금 뭐뭐를 누구에게 뭐 한 거예요? 보낸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얘가 편지를 붙이는 거니까 당연히 뭐가 되는 거예요? 붙이다 공이의 1번이 되는 거겠죠. 그쵸? 얘는 여기 요거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풀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왜 뭐뭇을 뭐뭐에게 뭐뭐에게라고 나왔잖아요. 그쵸? 좋아요. 그 다음에 니은 볼게요. 벽에 메모지를 빼곡히 뭐뭐을 이네요. 뭐뭐에 뭐뭐을 맞다 떨어지지 아니하다. 그 다음에 불이 올마 타기 시작하다. 불난 건 아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되겠어요? 얘는 여기가 되는 거죠. 왜요? 뭐뭐에 벽에 메모지를 뭐 한 거야? 맞다 떨어지지 않게. 얘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디귿하고 리을 남았네요. 화이팅! 이제는 여행 계획을 비밀에 뭐뭐에네. 예, 뭐뭐에인데요? 그쵸? 그러면은 여기 비밀에 붙이는 거예요. 비밀이니까 당연히 어떻게 이거 1번하고 2번하고 차이점 볼게요. 어떤 문제를 다른 곳이나 다른 기회로 넘기와 마피다. 비밀인데 얘는 아니에요. 어떤 일을 거론하거나 말하거나 문제 삼지 아니한다. 비밀에 붙였다라는 걸 한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디귿은 여기에 해당하는 거죠. 지금 문제 어떻게 풀고 있어요? 당연히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이 전혀 다른 문장으로 출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얘를 사용할 때 지금 요거 이 문장 구조랑 여기에 있는 뜻하고 맞는지 일치 여부를 따져서 붙이면 됩니다. 그럼 마지막 거랑 저랑 한번 같이 해볼게요. 장작에 불을 붙였대. 붙였다? 뭐가 맞는지 뭐뭐에 뭐뭐을이네. 뭐뭐에 뭐뭐을. 얘는 얘가 맞네요. 그쵸? 그 다음에 뭐뭐에 뭐뭐을은 얘가 아니라 얘가 맞는데 모르겠다고요? 얘가 뭐뭐에게 뭐뭐을이었잖아요. 뭐뭐에게 얘는 뭐뭐에게 뭐뭐에게 그 다음에 얘는 벽에 뭐뭐을 뜻도 같이 헤아리셔야 되죠. 근데 장작에 불을 붙였다는 지금 뭐뭐에 뭐뭐을이고 얘가 타버리다. 그러니까 불이 붙였어. fire. 그러니까 요 녀석은 이렇게 되는 거죠. 네, 당연히 어렵게 출제될 수 있기 때문에 공부하셔야 됩니다. 촘촘히. 그 다음 볼게요. 조사는 앞말에 붙여 쓰고요. 의존명사는 앞에 있는 관형어 혹은 관형어 안에 있는 관형사의 수식을 받기 때문에 띄었어야 하고요. 단위성 의존명사도 띄었어야 합니다. 라는 것이 나왔는데 지금 조사는 당연히 체언 뒤에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을도 조사고요. 밖에도 조사고요. 이나마도 조사예요. 그래서 꽃이 체언이기 때문에 붙였었고요. 거다구 수는 두 번째 42항 같은 경우에 의존명사인데 앞에 있는 게 알다라는 관형어, 하다라는 관형어. 왜냐면은 관형어에 반드시 수식을 받아야 하는 게 의존명사이기 때문이죠. 관형어가 뭐냐고요? 관형어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원래 관형사만 명사, 의존명사를 수식해 줄 수는 있지만 관형사형 어미, 아는의 기본형이 알다잖아요. 아는, 알다인데 다를 는, 즉 체언을 수식할 수 있게 바꿔준 거예요. 이런 어미를 관형사형 어미라고 하는데 이 관형사형 어미 는 혹은 리을, 이 리을, 는 이런 게 와서 것 의존명사 혹은 수 의존명사를 수식해 주는 거죠. 이럴 땐 반드시 띄어쓰기 한다. 단위가 있어요. 켤레, 벌, 대, 채. 6대, 한 벌, 켤레.
두, 한, 여섯은 수관형사예요. 수관형사는 관형어에 해당하는 거고 관형어가 있어야 반드시 어떻게? 네, 의존명사가 수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기억을 한번 보자고요. 소녀의 얼굴빛이,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소녀의 얼굴빛이 눈같이 하였다라고 나왔는데 지금 보시면 눈같이 하였어. 지금 눈같이가 뭐를 꾸며주고 있어요? 하였다를 꾸며주고 있습니다. 하였다는 서술어고요. 눈같이는 여기서 뭐냐면은 부사격 조사예요. 눈은 체언이고 가치가 조사이기 때문에 이 눈같이가 체언하고 조사랑 결합해서 부사격 조사랑 결합해서 부사어가 됐어요. 그래서 눈같이가 하나의 덩어리가 돼서 하였대를 수식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띄었어야 합니다. 왜요? 체언과 조사는 붙였어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친구와 같이 도서관에 가기로 했다라고 나왔는데 지금 친구는 뭐냐면은요. 체언이고요. 와는 여기서 지금 조사예요. 그러니까 와는 친구와 같이 에서 와는 친구 더하기 조사이기 때문에 는 붙였어야 되지만 이 가치는 띄었어야 되거든요. 네, 왜냐면 가치는 친구와 띄고 가치 자체는 모든 단어는 조사 빼고 다 띄어쓰기를 해야 돼요. 이 가치라는 것은 친구와 같이 얘가 부사 그 자체예요. 그래서 띄었어야 한답니다. 그 다음 볼게요. 니은. 네. 여기는 조사하고 의존명사하고 헷갈리는 건데 오직은 부사예요. 그래서 띄었어야 하는 거예요. 실력은 명사예요. 명사 뒤에는 조사가 붙을 수 있어요. 이다는 서술격 조사예요. 조사는 조사끼리 연달아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오직 띄어쓰고 실력 붙여, 뿐 붙여, 이다 붙여. 왜? 뿐, 이다는 각각 조사니까. 그 다음에 실력은 체언이니까. 그래서 체언 더하기 조사 더하기 조사 이렇게 실력뿐이다 라고 처리한 거죠. 그 다음에 웃고 있을 뿐이었다 보시면 웃고의 기본형은 웃다고 얘는 웃다 동사이기 때문에 띄었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있을 뿐이었다 보시면은요. 뿐은 앞에 있는 뿐은 의존명사예요. 얘가 만약에 조사라면 앞에 체언이 왔겠죠? 근데 있을의 기본형은 있다거든요. 있다가 지금 있다 물결 다로 끝났는데 리을 혹은 을 뭐 이런 관형사형 어미로 바꿔줘서 뿐을 수식한 거죠. 그러니까 뿐 앞에 체언이 왔다면은 뿐은 조사겠지만 뿐 앞에 있으리라고 물결 다로 돼서 변형해서 을 혹은 리을 뭐 이런 애들이 왔어요. 그러면 얘가 관형사형 관형어가 되는 거고 뿐은 당연히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네. 의존명사가 되는 겁니다. 의존명사니까 뒤에 어떻게 이가 네 조사가 여기 이다가 원래 뿐이었다의 기본형은요. 여러분 뿐이다요. 뿐이다. 이다는 어떻게 서술격 조사죠. 서술격 조사 사이에 지금 뭐 아니 조사는 체언 뒤에 붙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뿐이라는 의존명사 뒤에 이다라는 조사가 온 거예요. 그런데 과거형으로 돼가지고 네 이하고 다 사이에 엇을 둔 거죠. 네 이해되셨어요? 그 다음에 디귿 볼게요. 날씨가 왜 가 이렇게 했을까요? 네 가가 조사이기 때문이에요. 그 책을 다 읽는데 단어는 다 띄어쓰기를 해야 돼요. 그는 뒤에 조사가 붙나요? 그 뒤에 조사가 안 붙죠? 그, 이, 그, 저. 그는 책을 됩니까? 안 되죠. 예를 들어 볼게요. 그는 사람이다. 되죠. 그는 사람이다. 그러면은 이때의 그는 대명사예요. 체언 중에 하나인. 근데 그 책을 할 때 그는 책을 안 되죠. 조사가 안 붙는 이그저는 관형사예요. 그런데 그가 뭐를 수식해주고 있어요? 책. 그래서
아까 조사 빼고는 다 품사는 띄었어야 돼요. 관형사가 품사거든요. 그래서 그 띄고 책을, 왜 책을 띄어요? 책이 명사고 을이 조사. 다는 부사거든요. 다 띄어야죠. 읽는, 왜 띄어요? 기본형 읽다거든요. 근데 왜 띄어요? 의존명사거든요. 의존명사가 대도 있고요. 지도 있는데 뒤에 숫자에 해당하는 혹은 기한에 나오는 것이 있으면 그러니까 띄어야 돼요. 그래서 읽는 띄고 그 책을 다 띄고 읽는데 추운 데는 왜 안 띄었을까요? 대는 어미예요. 그러니까 디귿하고 리을은 어미냐? 의존명사냐? 의존명사라면은 의존명사랑 어미랑 똑같이 생겼지만 기간이 나온 거는 뭐다? 의존명사 앞에 당연히 어떻게 물결 다로 해당하는 관형어가 있다라는 거죠. 고향을 띄고 떠나온 지 결합하면 안 돼요. 왜? 뒤에 벌써 10년이라는 기간이 나오고 기간을 얘기하는 거죠. 너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해. 어떻게는 떼야 되는 거죠. 생각하는지 이건 띄어쓰기 안 해요. 왜요? 기간이 아니거든요. 되었어요? 네. 그 다음에 2번 이거 뒤에 있는 것은 반드시 스스로 잘 써서 쓴 다음에 자기 거랑 여기 나온 거랑 비교해 보셔야 하고요. 그 다음 마지막 거 볼게요. 이거는 고치는 건데요. 선배님들 힘내십시오. 네, 여기 볼게요. 힘내십시오. 기본형이 힘내십시오예요. 요가 아니라 오로 표기하고 발음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오도 되고 요도 되죠. 왜? 반모음 첨가해서요. 그 다음에 합격유라고 합격률이 있는데 아니에요. 합격률로 하시면 합격률이에요. 네, 이거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일요일이라 얘도 일하기 싫은가 봐요. 좀만 일해 주세요. 모음이나 받침 이걸 기억하시면 돼요. 비율 있죠. 그 다음에 출산율이 있어요. 아이고 제가 표기를 네 잠시만요. 비율이 있어요. 모음으로 끝났네요. 그 다음에 출산율이 있어요. 니은으로 끝났네요. 즉 모음이나 니은으로 끝나는 거 딱 2개만 그래서 기억해보죠. 비율, 출산율 이런 애들만 률로 표기 안 하고 률로 표기해요. 그런데 합격률 보자고요. 출산율이에요? 아니요. 비율이에요? 아니에요. 키역으로 끝났어. 그러니까 율이라고 해야 됩니까? 률이라고 합니까? 률. 됐죠? 그 다음에 짭짤한. 짭짤한 음식이 정말 맛있는데요. 볼게요. 받침, 기역, 비읍 뒤에 나오는 된소리는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 나오는 경우 된소리로 적어야 된다. 이게 뭔 소리냐? 지금 짭짤한이라고 나오는데 얘는 틀리거든요. 왜요? 받침이 기역 비읍이어야 비읍이네. 그쵸? 근데 기역 비읍이 나와서 된소리가 나. 그쵸? 어떻게? 짭잘한. 우리 짭잘한 발음이 어렵거든요. 어떻게 돼요? 짭짤한. 이런 애들 같은 경우에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 나온 경우엔 된소리로 적어야 되는 거. 그래서 짭짤한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학습활동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